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전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값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와 관련해 이란 정부와 언론이 타결 임박 분위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발언과 태도가 외교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이란 언론은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란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제 저녁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해운사 소유 화물선이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치고 선체가 손상된 가운데 이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위협적인 발언, 또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이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미국 언론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임박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페자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두 차례 협상했지만 두 번 다 협상 진행 중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행동은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효과적인 모든 협상은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국제법 위반을 넘어선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이걸 공개적으로 자랑해온 것을 비판했습니다. 종전협상의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언론의 종전합의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자 늘 하던 수법으로 돌아가서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라는 뜻의 프랑스어 for를 종전합의 임박서를 보도한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붙여서 폭시오스 작전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란 언론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는 미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면서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이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과 비판을
가짜 뉴스를 통해 줄이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란 속담을 인용해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혁명수비대 계열의 매체인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해보면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제시한 답변 시한은 48시간인데요. 이란 외무부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거죠? 네, 어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만 어제 언급했습니다. 이후 예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추가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 협상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협상은 논쟁이나 기만, 지시, 강압 이런 게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와 미국 정부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정부가 48시간 이내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맹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맹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열,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진 건데요. 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고 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고 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항소심 선고 이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서 1심에선 전체에게 소집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부작위 책임을 물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 상황 그리고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씩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바라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변호인과 특검 각각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마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환을 형성했다는 것은 저희 답답하게 그렇기 때문에 원심 선고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고는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역시 담당을 하는데요. 이번 내란 간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이었습니다.